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운영체제 스케줄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운영체제가 다음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음에 실행될 스레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우선순위에 기반을 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는 내가 그 각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높은 스레드, 높은 우선순위의 그 대기 큐에 있으면 무조건 그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스레드를 다음 실행할 스레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이 설정하게 되면 그 스레드가 대기 상태로 되게 됐을 때 언제나 그게 먼저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럼 같은 우선순위끼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높으면 높은 애가 먼저 수행된다. 그럼 같은 우선순위끼리에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큐죠?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공평하게.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내용이, 예를 들면은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를 쭉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떤 스레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 그 스레드는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을 받게 되고, 그 타임 슬라이스만큼 수행이 되고 나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서 다른 스레드에게 이제 그 실행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스레드가 실행을 하다가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까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도중에 다른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가 대기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도중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레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스레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시면,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priority class라는 게 있고요, priority level이라는 게 있고, dynamic boost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ority class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priority class는 그 스레드에 설정되는 속성이 아니라, 이거는 프로세스 단위로 프로세스의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윈32에서 그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그 프라이어티 클래스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4개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레벨, 요 중간중간에 요 레벨이 2개가 더 추가가 돼서 총 6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이 프라이어티 클래스가 가지는 기본 값들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레벨이. 그래서 그 값 레벨이 있고, 거기다가 사실 이따가 잠시 후에 배우게 될 그 priority level 값에서 플러스 값 되는 그 옵셋 값이 있어서, 그 더한 값이 사실 그 스레드가 가지는 기본적인 우선순위 우선순위 값이 됐는데, 그 값들 자체가 예전에는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를 MSD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값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 값들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 값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이 값에 의존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에서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값들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값이 얼마다 라고 해서 그거에 의존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priority class를 세팅하는 방법은 다음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게 priority class와 관련된 2개의 함수, 대표적인 2개의 함수인데, 사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 priority class를 세팅할 때는 set priority class 함수를 통해서 process handle을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이 핸들을 가진 프로세스에다가 이 priority 클래스를 세팅을 한다. 이 값은 앞에서 봤던 테이블에 있는 상수값들 중에 하나의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priority 이 프로세스가 가지는 priority 클래스를 읽어와야겠다라고 읽을 때는 get priority class라는 함수를 쓰시고 인자로 프로세스 핸들을 주시면 아까 그 설정되어 있는 6개의 상수값 중에 하나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 뭐 사용 방법이야 한번 함수 프로토타입만 보셔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6개의 priority 클래스 중에서 99%의 프로세스는 대부분이 다 normal priority class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거의 항상 만약에 이 리얼타임 priority 클래스를 가지는 그 내부에 있는 스레드라면 레디 상태에 들어가면 거의 뭐 항상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를 세팅을 하는 방법인데 우선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는 7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idle, lowest, below normal, normal, above normal, highest, time critical. 당연히 위로 갈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가 예전에는 옵셋이 제로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값을 찍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그 계산대로면은 priority 클래스에서 세팅되는 베이스 레벨 플러스 요 값이 세팅이 되면 그 값이 여기에 옵셋으로 더해져서 새로운 그 전체의 종합적인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가 계산이 돼서 나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값에 의존하는 거는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프라이어리티 레벨을 레벨과 관련된 API 함수를 살펴보면 그 priority 클래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세팅을 할 때는 set thread priority 함수를 통하고 설정할 thread 핸들 그리고 요 priority 값에다가 앞에서 나온 7개 중에 하나의 상수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thread의 priority 값을 읽어올 때는 get thread priority 함수를 통하고 thread 핸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7개의 값 중에 하나가 리턴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MSDN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스레드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예. 프라이어리티 클래스고요. 이쪽은 6개의 프라이어리티 클래스가 있고 이쪽은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스레드는 0부터 32일까지의 그 priority 레벨, 그러니까 priority 값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스레드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여기 normal의 normal 값이니까 8의 priority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레드의 priority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클래스는 리얼 타임으로 설정하고 스레드 레벨은 타임 크리티컬 세팅하게 되면 30일이 돼서 이 스레드는 거의 항상 실행을 보장받는다고 봐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스레드가 많아지면 안 되겠죠. 예. 시스템의 다른 그 스레드들이 점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행될 기회가 굉장히 박탈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뭐 올리거나 뭐 섣불리 그냥 올리거나 하는 일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 예전에 1970년대에 MIT에 컴퓨터 그 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수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 그 시스템을 교체를 할 일이 있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다운을 시키고 나서 교체를 하려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을 살펴봤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당시 때는 jo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job과 프로세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 프로세스들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는 정말 5년
6년, 7년 동안 실행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설정이 돼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는 계속해서 실행을 못 받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항상 실행되다 보니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정말로 수년 동안 한 번도 CPU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지금도 어떤 여러분들이 이런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럼 보통 일반 프로세스들에 있는 스레드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느냐. 이 스레드들이 계속해서 레디 상태에 있다면, 웨이팅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절대 실행되지 않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그 운영체제에서 보통 스타베이션 또 기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배울 다이나믹 부스트 같은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예. 자, 모든 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스레드가 딱 아까 설정된 대로 무조건 이 값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물론 기본 값은 priority class와 priority level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 스레드가 가지는 그 우선순위 값은 동적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되는 요인을 보시면은 이 스레드가 foreground에서 실행되는 스레드다라고 하면 플러스 2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디스크에 대해서 그 인터럽트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엔 그 스레드가 깨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플러스 5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대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스레드가 또 이런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속해서 CPU의 사용권을 받지 못하고 그 프로세스는 그럼 굶어 죽게 된다. 굶어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스타베이션이 되는 거죠. 낮은 우선순위의 워커 스레드가 절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에이징 같은 기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테크닉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스레드가 실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점점 높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스레드가 그래도 CPU의 사용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관련된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요 스레드 프라이어티 레벨과 프로세스의 프라이어티 클래스 이 두 가지를 조정함으로써 이 조정만 해도 대부분의 그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